1. 그림과 같이 케이블에 OKN에 추가 매달려 있다. 이 추의 중심을 수평으로 3m 이동시키기 위해 케이블 길이 5m 지점인 A점에 수평력 P를 가하고자 한다. 이때 힘 P의 크기는 3.75kN. 2. 지름이 D인 원형 단면의 단면 2차 극모멘트의 값은 2. 3. 그림과 같은 3인지 아치에서 A점의 수평 발력은 2. 4. 단면 2차 모멘트가 I, 길이가 L인 균일한 단면의 직선상에 기둥이 있다. 기둥의 양단이 고정되어 있을 때 오일러 좌구라중은 1. 5. 그림과 같은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캔딜레버 보에서 A점의 처짐은 1. 6.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은 카스틸리아노의 제1정리. 7. 재료의 역학적 성질 중 탄성 계수를 E, 전단 탄성 계수를 G, 포화성수를 M이라 할 때 각 성질의 상호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4. 8. 그림과 같은 단순보에서 C점의 휨모멘트는 480kN, M. 9.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집중하중이 단순보 위를 통과할 때 절대 최대 휨모멘트의 크기와 발생 위치는 맥맥스는 486kN, M, X는 9m. 10. 그림과 같은 보에서 두 지점의 발력이 같게 되는 하중의 위치는 얼마인가? 3.33m. 11. 폭 20mm, 높이 50mm인 균일한 직사각형 단면의 단순보에 최대 전달력이 10kN 작용할 때 최대 전달 능력은 15MPa. 12. 그림과 같은 부정정보에서 A점의 처짐각은 4. 13. 길이가 같으나 지지 조건이 다른 두 개의 장주가 있다. 그림의 장주가 40kN에 견딜 수 있다면 그림의 장주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은 640kN. 14. 그림에 표시한 것과 같은 단면의 변화가 있는 AB 부재의 강성도는 4. 15. 그림과 같이 밀도가 균일하고 무게가 W인 구가 마찰이 없는 두 벽면 사이에 놓여 있을 때 발력 라의 크기는 0.577W. 16. 그림과 같은 단순보의 최대 전달 능력을 구하면 3. 17. 아래 그림에서 AA축과 BB축에 대한 음영 부분의 단면 2차 모멘트가 각각 8 곱하기 108mm4, 16 곱하기 108mm4일 때 음영 부분의 면적은 6.06 곱하기 104mm. 18. 그림과 같은 연속보에서 B점의 지점 발력을 구한 값은 150kN. 19. 그림과 같은 캔딜레버 보에서 B점의 처짐각은 2. 20. 그림과 같은 트러스에서 L1 유원 부재의 부재력은 25kN. 두 과목 측량학. 21. 수로조사에서 간출지의 높이와 수심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약최 젖어 조면. 22. 그림과 같이 각격자의 크기가 10m 곱하기 10m로 동일한 지역의 전체 토량은 877.5M3. 23. 동일 구간에 대해 3개의 관측군으로 나누어 거리 관측을 실시한 결과가 표와 같을 때 이 구간의 최하값은 50.358m. 24. 클로소이드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클로소이드 요소는 모두 단위를 갖지 않는다. 25. 표척이 앞으로 3도 기울어져 있는 표척의 일근값이 3.645m이었다면 높이의 보정량은 -5mm. 26. 최근 GNSS 측량의 의사거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오차와 거리가 먼 것은 SA 오차. 27. 평탄한 지역에서 9개 측선으로 구성된 다각 측량에서 이에 각관측 오차가 발생하였다면 오차의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관측각의 같은 크기로 배분한다. 28. 도로의 단곡선 설치에서 교각이 60도, 반지름이 150m이며 곡선 시점이 넘버 A 플러스 17m일 때 종단연에 대한 편각은 2도 41, 21. 29. 표고가 300m인 평지에서 삼각망의 기선을 측정한 결과 600m이었다. 이 기선에 대하여 평균의 수면 상의 거리로 보정할 때 보정량은 -2.83cm. 30. 수치 지형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로 필지 정보와 표고 자료, 수계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다. 31. 등고선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등고선은 분수선과 평행하다. 32. 트레버스 측량의 작업 순서로 알맞은 것은 계획 답사, 선점 조표 관측. 33.
지오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표 위 모든 점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수학적으로 정의된 타원체이다. 34. 장애물로 인하여 접근하기 어려운 이 점 P, Q를 간접거리 측량한 결과가 그림과 같다. 왜 거리가 216.90m일 때 PQ의 거리는 173.39m. 35. 수준 측량 야장에서 측점 3의 집안고는 10.59m. 36. 다각 측량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삼각 측량에 비해 복잡한 시가지나 지형의 기복이 심한 지역에는 알맞지 않다. 37. 항공사진 측량에서 사진상에 나타난 두 점 A, B의 거리를 측정하였더니 208mm이었으며 지상 좌표는 아래와 같았다면 사진 축척은 S는 1/4000. 38. 그림과 같은 수준망에서 높이차의 정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추정되는 노선은 6km. 가. 39. 도로의 곡선부에서 확폭량을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3. 40. 표준 길이에 비하여 2cm 늘어난 50m 줄자로 사각형 토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면적을 구하였을 때 그 면적이 88m이었다면 토지의 실제 면적은 88.07m2. 41. 지름 1m의 원통수조에서 지름 2cm의 관으로 물이 유출되고 있다. 관 내의 유속이 2.0m/초일 때 수조의 수면이 저하되는 속도는 0.08cm/초. 42. 유체의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상류에서는 하나의 유선이 다른 유선과 교차하게 된다. 43. 오리피스의 지름이 2cm, 수축단면의 지름이 1.6cm라면 유속 개수가 0.91 때 유량 개수는 0.58. 44. 유역 면적이 4km이고 유출 개수가 0.8인 산지하천에서 강우 강도가 80mm이다. 합리식을 사용한 유역 출구에서의 첨도 홍수량은 71.1m3s. 45. 유역의 평균 강우량 산정 방법이 아닌 것은 기하평균법. 46. 강우 강도, 지속시간, 생기빈도 관계를 표현하는 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T는 강우의 지속시간으로서 강우 지속시간이 길수록 강우 강도는 커진다. 47. 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항력으로 표현되며 항력계수 CD는 프루드의 함수이다. 48. 단 이 유량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주요 기본 가정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비례 가정, 중첩 가정, 일정 기저시간의 가정. 49. 레이놀즈 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성력에 대한 점성력의 상대적인 크기. 50. 지름 D는 4cm, 조도 개수 N은 0.01m-1/3, S인 원형관의 셰지의 유속 개수 C는 100. 51. 폭이 1m인 직사각형 수로에서 0.5m3s의 유량이 80cm의 수심으로 흐르는 경우 이 흐름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날류이며 상류. 52. 빙산의 비중이 0.92이고 바닷물의 비중은 1월 25일 때 빙산이 바닷물 속에 잠겨있는 부분의 부피는 수면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의 약 몇 배인가? 8.8배. 53. 수온에 따른 지하수의 유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온이 높으면 크다. 54. 유체 속에 잠긴 곡면에 작용하는 수평 불력은 곡면을 연직면상에 투영하였을 때 생기는 투영 면적에 작용하는 힘과 같다. 55. 지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유지하수를 양수하는 우물을 굴착정이라 부른다. 56. 원류 수심 40cm인 전폭 위어의 유량을 프란시스 공식에 의해 구한 결과 0.4m3s였다. 이때 위어 폭의 측정에 2cm의 오차가 발생했다면 유량의 오차는 몇 %인가? 2.33%. 57. 폭 9m의 직사각형 수로에 16.2m3s의 유량이 92cm의 수심으로 흐르고 있다. 장파의 전 파속도 C와 비에너지 E는 C는 3.0m/초, E는 1.115m. 58. 셰지의 평균 유속 공식에서 평균 유속 개수 C를 매닝의 평균 유속 공식을 이용하여 표현한 것으로 옳은 것은 2. 59. 비합 축성 이상 유체에 대한 아래 내용 중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밀도. 60. 수로경사 I는 1/2500, 조도 개수 N은 0.013m-1/3, S인 수로의 아래 그림과 같이 물이 흐르고 있다면 평균 유속은
1.65m/초. 61. 옹벽의 구조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뒷부벽식 옹벽의 뒷부벽은 직사각형보로 설계하여야 한다. 62. 철근 콘크리트가 성립되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철근과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가 거의 같다. 63. 경관이 12m인 대칭 T형보에서 양쪽의 슬래브 중심 간 거리가 2.0m, 플랜지의 두께가 300mm, 복부의 폭이 400mm일 때 플랜지의 인류폭은 2000mm. 64. 콘크리트의 크리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강도 콘크리트는 저강도 콘크리트보다 크리프가 크게 일어난다. 65. 그림과 같은 단순 지지보에서 긴장재는 C점에 150mm의 편차에 직선으로 배치되고 100kN으로 긴장되었다. 보에는 120kN의 집중하중이 C점에 작용한다. 보의 고정하중은 무시할 때 C점에서의 휜 모멘트는 얼마인가? 90kN/m. 66. 지름 450mm인 원형 단면을 갖는 중심축 하중을 받는 나선 철근 기둥에서 강도 설계법에 의한 축 방향 설계 축 강도는 얼마인가? 2774kN. 67. 옹벽의 활동에 대한 저항력은 옹벽에 작용하는 수평력의 최소 몇 배 이상이어야 하는가? 1.5배. 68. 폭이 250mm이고 전체 높이가 500mm인 직사각형 철근 콘크리트 보의 단면에 균열을 일으키는 비틀림 모멘트는 약 얼마인가? 18.4kN/m. 69.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균등질 보의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가 가해지면 PSC 부재는 탄성 재료로 전환되고 리의 해석은 탄성 이론으로 가능하다는 개념. 70.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 시 철근 간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단과 하단에 2단 이상으로 배치된 경우 상하 철근은 동일 연직면 내에 배치되어야 하고 이때 상하 철근의 순간격은 4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1. 철근 콘크리트 휜 부재에서 최소 철근비를 규정한 이유로 가장 적당한 것은 부재의 급작스런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72. 전단 철근이 부담하는 전단력 vs는 150kN. 일대 수직 스터럽으로 전단 보강을 하는 경우 최대 배치 간격은 얼마 이하인가? 400MPa, FCK는 28MPa, BW는 300mm, D는 500mm, 보통 중량 콘크리트이다. 250mm. 73. 압축 이형 철근의 겹침 이음 길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 이음하는 경우 이음 길이는 크기가 큰 철근의 정착 길이와 크기가 작은 철근의 겹침 이음 길이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74. 이방향 슬래브의 설계에서 직접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제한 조건으로 틀린 것은 모든 하중은 연직 하중으로 슬래브판 전체의 등분포이고 활하중은 고정 하중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75. 아래 그림과 같은 보의 단면에서 표피 철근의 간격 S는 최대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는 40mm, FCK는 24MPa, FY는 350MPa이다. 350mm. 76. 강판형 복부 두께의 제한이 규정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좌굴의 방지. 77. 프리스트레스 손실 원인 중 프리스트레스 도입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생기는 것이 아닌 것은 정착 장치의 활동. 78. 강합성 교량에서 콘크리트 슬래브와 강조형 상부 플랜지를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결합시키는 요소는 전단 연결재. 79. 리벳으로 연결된 부재에서 리벳이 상하두 부분으로 절단되었다면 그 원인은 리벳의 전단 파괴. 80. 강도 설계에 있어서 강도 감소 계수의 값으로 틀린 것은 포스트 텐션 정착구역 0.75. 81. 뜰개 포화 단위 중량이 20kNm3인 포화 점토층을 45도 경사로 8m를 굴착하였다. 뜰개 강도 정수 쿠는 65kNm2, 0도이다. 그림과 같은 파괴면에 대하여 사면의 안전율은 2.36. 82. 통일 분유법에 의한 분류기구와 흙의 성질을 표현한 것으로 틀린 것은 CL 소성이 큰 무기질 점토. 83. 다음 중 연약 점토 집안 계량 공법이 아닌 것은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84. 그림과 같은 집안의 제하 순간 수주가 지표면으로부터 5m이었다. 20% 암밀이 일어난 후 지표면으로부터 수주의 높이는 4m. 85.
내부 마찰각이 30도, 단위 중량이 18, KNM3인 흙의 인장 균열 깊이가 3m일 때 점착력은 15.6 KNM2, 86. 일반적인 기초의 필요 조건으로 틀린 것은 치마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87. 흙 속에 있는 한 점의 최대 및 최소 주응력이 각각 200KNM2 및 100KNM2일 때 최대 주응력과 30도를 이루는 평면상의 전단 응력을 구한 값은 43.3 KNM2, 88. 토립자가 둥글고 입두분포가 양호한 모래집안에서 N치를 측정한 결과 N은 19가 되었을 경우 두남의 공식에 의한 이 모래의 내부 마찰각은 35도, 89. 그림과 같은 집안에 대해 수직방향 등가 투수 개수를 구하면 7.78 곱하기 10-4cm 매초. 90. 다음 중 동상에 대한 대책으로 틀린 것은 동결심도 상부의 흙을 실트질 흙으로 치환한다. 91. 흙의 다짐 곡선은 흙의 종류나 입도 및 다짐 에너지 등의 영향으로 변한다. 흙의 다짐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반적으로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이 큰 흙일수록 최적 함수비도 커진다. 92. 현장에서 채취한 흙시료에 대하여 아래 조건과 같이 암밀 시험을 실시하였다. 이 시료에 320kPa의 암밀 압력을 가했을 때 0.2cm의 최종 암밀 치마가 발생되었다면 암밀이 완료된 후 시료의 간극비는 0.500. 93. 노상토 지지력 B시험에서 피스톤 2.5mm 관입될 때와 5.0mm 관입될 때를 비교한 결과 관입량 5.0mm에서 CBR이 더 큰 경우 CBR 값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새로운 공시체로 재시험을 하며 재시험 결과도 5.0mm 값이 크게 나오면 관입량 5.0mm일 때의 CBR 값으로 한다. 94. 다음 중 사운딩 시험이 아닌 것은 평판 제하 시험. 95. 단면적이 100cm이 길이가 30cm인 모래 시료에 대하여 정수두 투수 시험을 실시하였다. 이때 수두추가 50cm, 5분 동안 집수된 물이 350cm3이었다면 이 시료의 투수 개수는 0.007cm 매초. 96.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아슈토 분유법에 따른 군지수는 7. 97. 점토층 집안 위의 성토를 급속히 하려 한다. 성토 직후에 있어서 이 점토의 안정성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강도 정수를 구하는 합리적인 시험은 비암밀 비배수 시험. 98. 연속 기초에 대한 테르자기의 극한지리력 공식은 QU는 CNC 플러스 0.5 감마원 비엔 감마 플러스 감마 ADFNQ로 나타낼 수 있다. 아래 그림과 같은 경우 극한지력 공식의 두 번째 항의 단위 중량의 값은 14.48 KNM3. 99. 점토 집안에 있어서 강성 기초와 접지압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초의 모서리 부분에서 접지압이 최대가 된다. 100. 토질 시험 결과 내부 마찰각이 30도, 점착력이 50KNM2, 간극수압이 800KNM2, 파괴면에 작용하는 수직응력이 3000KNM2, 1대2 흙의 전단 응력은 1320KNM2. 6과목 상하수도 공학. 101. 수온으로부터 취수된 상수가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일반적 상수도의 구성 순서로 옳은 것은 도수, 정수, 송수, 배수, 급수. 102. 하수관의 접합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정 접합은 토공량을 줄이기 위하여 평탄한 지형에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 103. 계획 오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획 1일 평균 오수량은 계획 1일 최소 오수량의 1월 3일에서 1월 8일배를 사용한다. 104. 하수 배제 방식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분류식은 함유식에 비해 우천시 원료의 위험이 크다. 105. 호수의 부영 양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영 양화로 생물활동이 활발하여 깊은 곳에 용존산소가 풍부하다. 106. 하수관로 시설에 유량을 산출할 때 사용하는 공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잼센 공식.